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가 전국에서 10번째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고양시는 대도시 대열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5월에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으로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최성 고양시장 모시고 인구 100만을 맞은 고양시의 미래, 또 고양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안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늦었지만 재선 성공하신 것부터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민선 6기를 또 이끌고 가게 된 소감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있고 또 고양시 입장에서는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선거 직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선거를 제대로 운동도 못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도시 미래 4년을 제가 책임 맡게 돼서요. 시민의 안전 또 행복,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장님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주황색 점퍼 오늘도 입고 오셨는데 네. 또 마침 저희 뉴스와의 그 로고 색깔하고도 거의 똑같더라고요. 더 네. 반가운데요. 또 네. 그리고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초록색 자동차 그게 소형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6기에도 계속 타고 다니시는 거 네. 오늘 타고 오셨어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셨어요? 네. 과거에 이제 소형 프라이드는 고양 시내에서만 탔는데요. 예. 요즘은 용기를 내서 예. 서울 올 때도 타고 해서 저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이제 기본적인 뜻은 제가 이제 시장 되기 전에 이제 17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중고차 타는 국회의원에서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네. 이게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라는 이런 직책이 특히 시장은 시민들하고 자주 접하잖아요. 네. 접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관용 차량이 최요맨이에요. 최요맨. 또는 연예인이 네. 타는 카니발 고급 검은색 차량. 그렇습니까? 그럼 내 이렇게 자주 시민들하고 대화 나누다가 이제 저 가봤겠습니다 하고는 검은색 최요맨을 타고 갔을 때 느끼는 시민들의 허망감, 좀 거리감 느껴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소형 프라이드 차량 타고 또 주황색 점퍼 입고 이렇게 가족처럼 친구처럼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시민들도 가족처럼 대하고 저도 뭐 편합니다. 네. 네. 시민들은 그 차 보면 시장님이 이제 많이 알아보시겠어요? 많이 알아보고 이제 뭐 10시에 어디를 가시더라는 예. 둥, 뭐 그러니까 다른 딴짓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네. 예. 그러시군요. 교통도 위반하면은 또 그러게요. 시장 차량이 바로 눈에 위반한다고 띄겠습니다. 하니까 불편하지만 그러나 시민들을 대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시민들도 네네. 많이 좋아하시죠? 좀 네, 친근해하시고. 뭐 많이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양시에서 참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가 이제 10번째라고 들었는데 네. 100만을 넘어선 이제 대도시로 진입한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동안에도 준비하신 부분들 많으실 테지만 앞으로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든 고양시가 대한민국에서 10번째 가는 대도시가 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고요. 네. 과거는 일산 신도시 20년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서울의 배드타운이었는데 네. 이제는 자족도시로서의 100만이고 특히 우리 또 고양시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고 교육, 복지, 소통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어떻든 100만 도시가 됨으로써 뭐 부시장도 임명할 수 있고 또 지역발전과 관련된 연구소도 저희들이 차릴 수 있고 간부 공무원 등등이 좀 늘어나지만 이것은 100만 시민의 행정적인 수요에 걸맞는 어떤 행정조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도시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자율권도 좀 늘어나고 네. 또 시의 세수에 있어서도 경기도로부터 또 여러 가지 좀 그 예산 확대 지원을 받는데 네. 관건은 100만 시민들의 자부심 그리고 이 시민들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어떻든 시민의 안전 또 일자리 행복을 지켜야 된다는 면에서는 이제 100만 행복 도시가 저희 이제 고양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네. 100개는 말씀도 참 잘하시고 인사도 참 편안하신데 네. 공무원들을 또 바짝 긴장시키는 제도를 또 발표를 네, 하셨더라고요. 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뭐 여의도 정치도 그렇고 저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은 부끄러운 수준이고요. 또 공직자들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또 공직의 어떤 이 품위를 훼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공금 횡령이나 뇌물 수수는
정말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정말 엄벌에 처해야 그것이 궁극적으로 공직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어떤 공직자가 한 번이라도 공금 횡령이라든가 뇌물수수를 하게 될 경우는 네. 공직에서 해임시켜버리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민선 5기 4년 동안에 저희 고양시가 나름대로는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네. 만족스러운 성과를 못 거뒀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비상적인 방안을 이제 고민했는데 감사 담당관실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렇게 제안하고 또 저도 수용을 해서 이런 문화들이 고양시는 물론이고 전국으로 확산돼서 청렴한 이런 공직은 기본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시행이 됐으면 네.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이었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고양 종합버스 터미널 이 네. 화재가 났습니다. 워낙 좀 큰 규모의 건물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고 네. 가슴도 쓸어내리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습이 좀 됐나요? 네. 이제 세월호의 참사가 어떤 그 고통과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선거 네. 직전에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 놀랐었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사안을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시장으로서의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후보로서 이렇게 뛸 때였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그 현장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시장에 복귀한 이후로 그 유가족과 또 피해자 가족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재의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산경찰서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가족들, 피해자 가족과 그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간에 이런 그 보상 협의가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시가 중간에서 좀 노력을 해서 네. 한 8, 90%는 다 합의가 됐고요. 이제 몇 분의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고 있고 중요한 건 앞으로 화재 또 재해, 재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을지훈련을 포함해가지고 위기관리 매뉴얼 그리고 을지훈련 때 대부분은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에 해당되는 저희들이 이제 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저희들은 각종 화재 또 뭐 긴급적인 태풍 재난 재해가 나왔을 때 어떻게 긴급히 대처해야 되고 또 어떻게 민간 군 경이 협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훈련을 한 2년 해왔고 이번 을지훈련 때는 더욱더 강화시켜서 예방과 또 긴급 대처 그리고 사후 처리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이런 네. 3박자, 4박자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고양시의 좀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재정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5기 때 그 부채를 좀 많이 줄였다고 네. 들었어요. 앞으로 네. 부채를 더 줄일 수 있고 또 재정을 더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상 어떤 것 네. 갖고 계십니까? 우선 제가 이제 민선 5기 지난번 시장이 됐을 때 고양시 실질 부채가 6천억 가까웠고요. 그 실질 부채의 좀 원인을 봤더니 킨텍스라고 하는 최고의 저희들이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그 지원 시설 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자만 뭐 총 수백억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3,120억을 저희들이 이제 빚을 갚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천억 정도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지원 시설 부지를 매각해서 마이스 산업의 어떤 이런 복합 단지로 이제 구성을 하고요. 또 동시에 전국에서 최초로 부채 제로 도시를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또 시청사도 뭐 다른 지자체는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10억 들여서 네. 아, 예. 리모델링 해가지고 갤러리화해서 좀 비용을 뭐, 최소화해서요. 네, 예. 많이 들어와서 오셔서 뭐 아주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알뜰 시정의 사례로 이렇게 네.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부분이 있군요. 예. 네, 고양시가 사실 100만이 살고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앞서서 이 고양시 좋은 점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좀 아쉬웠던 게 그 교통 접근성이 조금 불편하다 네, 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GTX 개통이 확정됐어요. 그러면서 네. 아주 많이들 좋아를 하시는 분위기인데 강남까지 일산에서 강남까지 한 15분, 20분이면 간다고 그래요. 네. 근데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우리 앵커께서 고양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네. 네, 일단은 이제 GTX의 조기 개통을 통해서 이 킨텍스와
고향에서 강남 가는 시간들을 이제 최단 시간으로 초고속 급행 이제 이런 열차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지금 이제 버스 준공영제를 저희들이 공약을 해서 다행히 남경필 도지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평소에 뭐 가까운 우리 박원순 시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수도권에 이런 버스 공영제 실시해서 좀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신분당선의 고향 연장을 추진해서 앞으로 고향이 단순히 서울 인근에 있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야심찬 프로젝트가 철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에 연결된 경의선을 타고 유로아시아 프로젝트로 본다면 앞으로 고향은 이 통일시대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륙으로 가는 중요한 동북아 물류의 전진기지인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GTX의 조기 개통과 신분당선의 연장, 그다음에 마을 이제 버스 준공영제라고 해서 좀 근본적인 교통 문제 해결에 민선 6기에 좀 비중을 둘 생각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들이 잘 시행이 된다면 교통도 한결 더 편안해지고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시대 또 복지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청각장애인 누나를 두고 있고 또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이 단순히 재정적으로 시혜적인 정책만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40% 해서 무려 약 4,500억을 투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복지 나눔 1촌맺기라고 해서 다양한 재능 기부를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님께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만들겠다. 사람 중심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뵙기에 고양시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이라는 것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건설과 개발보다는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시정에 우선을 두고자 하고요. 저희 고양시가 100만 도시 진입보다 더 의미가 큰 건 가장 살기 좋은 1위 도시로 저희들이 선정되고 교육 환경, 주거 환경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살고 계신 100만 시민들께서 가장 행복해하는 그런 도시를 위해서 모든 열정과 또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성 고양시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